시장은 마감됐고요. 이제 편하게 다음 주 전략과 오늘 시장 리뷰해보면서 전략 종목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전문가 연결됐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시기 김도영입니다. 미국발 훈풍에 국내 시장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요 포인트 정리하면서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까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오후 들어와서 우리가 남북경협주에 대한 부분의 상승분들도 테마성이 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한 SK바이오팜 부분에 이제 다시 연속적인 상한가 부분이 닫히면서 시장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계속 화답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코스피 시장 쪽의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될 때 이때 특징이 남북경협주와 함께 왔다라는 것은 좀 시장을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한 기관계 쪽에서도 연기금리 금융투자 이후에 손 놓고 있었던 부분에서 다시 매수세가 조금 방어하는 들어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금융투자 창구가 다시 한번 매도 압박 부분들을 분명히 만들어주었지만 전반적으로 업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던 소재단들도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데 제가 조금 불안 요소를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우위 쪽에서는 지금 이것이 그냥 억지성으로 조금 올려놓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역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을 좀 보고 있는 거겠고요. 또한 또 하나 중에서 아무래도 SK바이오팜이겠죠. 현재 보시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실제 어제보다 거래량이 좀 줄었고 그다음에 어제의 상한가 잔량이 2,200만 주에서 오늘 1,000만 주 밑으로 좀 들어와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것이 업종에 대한 시가총액 상위권까지 비교를 해본다라면 분명하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요인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점은 여전하게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지수 쪽으로 좀 넘어가서 잠깐 판단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오늘 의미 있게 이 저점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의미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여기서 고점 부분 이후에 다시 이 갭 부분을 메꿔주면서 지지하면서 저점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갭 돌파 가능성도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SK바이오팜에 대한 비중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영향력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업종 자체적인 위험성이 하나 감지가 되니까 고점은 여전히 제한적인 고점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여기서 종목군들의 힘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조금 예의주시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도 역시 시세를 조금 즐기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긴장을 놓지 못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SK바이오팜과 함께 오늘 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이 카카오와 네이버 기준에서 31만 원 위치가 맥스, 그러니까 TP라고 해서 탑 프라이스 가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일단 열려있다라는 부분에 카카오가 다시 한번 시장을 공격적으로 올라오게끔 끌어올려줬다라는 특징이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를 놓고 보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이 시즌이 움직이는 부분, 그런데 앞에 고점을 지금 5월 15일 고점을 뚫어내지 못했다라는 거 실적대로 분류가 됐으니까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지금 카카오와 시즌을 보여드렸던 특징 중에 하나는 시장이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씩 다시 한번 코로나 부분에 확진 환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미국발 기준에서 시장은 전혀 영향이 없죠. 근데 이것이 지금 인도를 시작해서 다시 확진자가 기하급적으로 늘어난다라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SK 바이오팜 덕분에 종목을 끌고 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시장이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을 너무 계속해서 소문난 잔치 그리고 파티 계속 즐기기에는 분명히 좀 위험하다라고 계속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또한 여기서 그래도 긍정을 또 찾아보면 LG하우시스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난 뒤에 요 건축 자재 쪽에서 다시 한번 오늘 시장을 반등을 했다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종목의 순환매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도 앞에서 코로나와 시즌 추이를 보면서 분명하게 SK바이오팜과 이제 연결고리를 했을 때 SK바이오팜이 하락 추세 쪽으로 전환됐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일단 소나기는 피해야 되는 전략
계속 구사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코스피는 가두리 박스권의 답답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수 보면서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 수익난 종목을 보면서 눈정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 얘기를 해주셨죠. 이오테크닉스 4.05%의 수익을, HL 사이언스는 7.49%의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더 끌고 갈지 말지도 궁금하고요. 실은 종목을 워낙 잘 보시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 주실 거라 믿거든요. 전략 종목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두 종목에 대한 리뷰를 잡았던 이유는 매매적인 포인트를 분명히 읽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HL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앞에 고점 부분을 살짝은 갱신해서 오늘 고가 플레이를 내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후발주자 쪽으로서 건기식에 대한 이익 실현 구간이 좀 하나 잡혔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이제부터 신규자보다는 보유자분들 기준에서 오늘 저점 부분이 58,500원을 기점으로 훼손을 할 경우에 무조건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나오자라는 표현을 반드시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인데요. 바로 56,500원. 그렇다고 한다면 2,000원 정도의 퍼센트 비율이 좀 나오죠. 4% 정도. 이 부분을 한번 쉬었다 가야 되니까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걸리면서 시장 눈치를 엄청나게 극심하게 지금 이것이 이오테크닉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가 플레이가 좀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김없이 차익 매도가 좀 발생이 되죠. 한알령 때 보였던 것처럼 오늘도 특징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웬만한 종목군들을 정리를 하고 다시 시젠 쪽으로 쏠리는 부분, 그 시젠의 쏠림이 실제 코로나 부분과 관련돼 있는 마스크라든가 또는 소독제 쪽으로 쏠림 증상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놓고 판단을 해보면 계절적인 전염병까지 활용을 했을 때는 일단 추가적으로 그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에서 여기가 정확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98,8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탈한다라면 역시 정리하고 무조건 다시 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여러 가지로 많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바로 시장의 심리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행히도 이 75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지켜준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하지만 제가 SK바이오팜을 얘기 드리면서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부분의 캔들 모습 다시 한번 76만 원 이하 쪽 75만 원 이탈하게 되면 바이오 섹터에 대한 위축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여기서 셀트리온 마찬가지로 현재 보시면 아래 꼬리가 하락되면서 달리긴 했지만 역시 보시면 지난번 우리가 18년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고점이 계속 막혀버리는 패턴이다라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락 부분에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팜의 시세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시가총액과 그리고 SK바이오팜에 대한 셀트리온과 3인방 삼성바이오로스의 시가총액이 딱 33% 부분의 3분의 1 시세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예의주시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속에서도 트레이딩 관점적으로 보면 한알령 이후에 진짜 한알령이 해제가 되면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실제 오늘 뭐 2차 환불 같은 애들이 급등으로 좀 나가는 모습들이 개별 재료와 함께 역시 타겟되면서 화장품 왔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화장품은 트레이딩 관점뿐이겠고요. 실제 한알령 부분에 특화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무래도 게임과 그리고 콘텐츠 부분에 집중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을 이용해서 후발주점 이제 슬금슬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휴대폰 부품 쪽에 좀 집중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스크와 진단키트 쏠림 현상을 주목을 하면서 다음 주에는 콘텐츠랑 휴대폰 부품주까지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봐야겠네요. 그럼 어떤 종목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힌트 좀 주세요. 네,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첫 번째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시장이 경제지표적으로 긍정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우리가 구리 선물에 대한 추이 부분을 가지고 언급을 좀 드렸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 본다면 고려 아연을 대형주 쪽으로 집중해 보시는 분들은 역시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계속 모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겠고요. 홀로 시장 연동이 되면서 급락 이후에 다시 시장에 올라갈 때 이렇게 시장을 올라갔었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풍산하고 조금 다른 거겠죠. 그런 관점이라면 모아보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시장을
제가 계속 SK바이오팜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시세 연동을 계속 표현을 드리고 있으니까 보수적인 시각으로 삼성화재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매수 트레이딩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휴대폰 부품단을 말씀 좀 드렸는데요. R&2 테크놀로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시면 시장에서 물량을 눈치 보면서 역시 매도 물량들이 출회가 됐었는데 소화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눌림목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가 보자라는 관점에서 실제적으로는 한 28,000원 이하 정도에서 트레이딩으로 좀 잡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제시 종목은 고려아연, 삼성화재, R&2 테크놀로지까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업종 자체는 집중을 하자는 게 콘텐츠랑 휴대폰 부품주 또 마스크 진단키트까지였거든요. 혹시 여기서 추가적으로 관심 갖고 지표 삼을 만한 종목 있을까요? 2분 동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바이오에 대한 부분의 심리를 계속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장에서 코스닥 지수와 함께 현재 추이 때문이거든요. 계속 고점이 막혀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늘 좀 움직이긴 했지만 실전의 의미에서 제가 계속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방망이를 짧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스닥 지수하고 연결고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순간적으로 다시 한번 내려오는 공포를 만드는 척하다가 오후 들어와서 바로 진단키트를 개점으로 실적으로만 쏠림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보시면 단순하게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두 가지 패턴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위쪽에 꼬리를 완전히 합성을 해서 보시면 역시나 이 부분에서 이 고점을 올릴 만한 재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아직 바이오 비중력이 전기전자 섹터보다 쏠려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관점을 놓고 본다면 저는 오히려 전기전자 섹터 쪽에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고용이라는 부분을 표현을 좀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XFA 같은 종목군들 지금 바닥권에서 쉬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PI 첨단소들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전기전자 섹터 쪽에 선취적인 관점의 예측성 매수하신다면 이쪽으로 좀 매매 트레이딩을 좀 집중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개 받고 3개 더 감사합니다. 김도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7월 특집 유익하고 즐거우셨나요? 빨간맛 2부와 함께 7월도 건강한 투자 생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